저상승 기본 문법 독해편에 5가 분사와 분사 구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독해 질문 온 지문과 다른 지문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요. 분사는 ing로 끝나는 현재 분사와 ed로 끝나거나 불규칙으로 끝나는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만, 이 ing와 ed는 명사 앞이나 뒤에 붙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 뒤에 이렇게 있거나 명사 앞에 있는 ing, ed는 전부 다 뭐뭐 하느니라 뭐뭐 된으로 해석이 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될 것 같고요. 이따가 배울 테지만 ing나 ed가 맨 앞에 와서 컴마가 이렇게 있다거나 뒤에 와서 컴마가 이렇게 있는 부분은 분사가 아니고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문장과 문장의 관계인지 단어와 단어인지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명사 앞뒤로 ingd가 있을 때라고 외우는 게 가장 편하겠죠? 네, 컴마가 있는 경우는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만 그건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뒤에서 이건 좀 다르죠? 명사 뒤에서입니다. 자, 뭐라고 쓰면 되겠냐면, 첫 번째, 명사 앞에 뒤에 있는 ing, ed는 뭐뭐 하느니나 뭐뭐 된으로 해석이 되는 분사입니다. 주어를 꾸밀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뭐 하느니나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짓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명사라 그랬죠?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가장 가까운 명사입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뭐한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해서 뭐뭐 하느니라고 해석이 되면 ing,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되면 ed가 됩니다. 이게 거의 90%고요. 나머지 10% 미만은 가장 가까운 명사가 아니라 주어의 네모를 쳐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죠. 그때는 주어의 네모를 쳐서 주어가 하면은 ing고 받으면 ed, 이런 식으로 해석을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해석이 어렵거나 특이한 구조가 있을 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없지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해석으로 구분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해석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1번 같은 경우는 서 있는 여자, 2번 같은 경우는 떨어진 잎들, 3번 같은 경우는 부서진 창문, 4번이죠. 이제 4번이 아니고 5번이 문제인데요. 5번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4번은 케빈이 혼동이 된 것입니다. 네, 헷갈리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나가서요, 책에 없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석으로 구분하라고 하는데 해석으로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5번처럼 서스펙트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혹시 명사가 더 있는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혹시 앞뒤로 명사가 있다면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능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도 명사고 목적어도 명사라면 이게 능동 구조, 이게 이면서
앞에 명사하고 뒤에 명사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능동 구조니까 대부분 ing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대부분 능동 구조이기 때문에 ing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만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능동이니까 앞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by라는 뭐뭐에 의해서란 단어가 오면 역시 해석이 좀 안 되거든. PP 형태나 수동의 구조인 과거 분사에 동그라미 치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밑줄 명사면 ing, 뒤에 by가 있으면 ed, 이런 식으로 결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했습니다. 넘겨서 감정을 일으키는 ing, 감정을 느끼는 ed잖아요. 간단하게 사람이라고 써서 사람은 감정을 뭐하기 때문에 받음으로 ed가 되고요. 사물은 남한테 감정을 주기 때문에 ing가 됩니다. 물론 사람이 감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물은 감정을 받을 수가 없죠. 절대로 될 수 없는 구조는 4번입니다. 3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험에 나오진 않고 독해지문에서나 종종 볼 수 있는 것이지 문법 문제로 내기는 아마 힘들 것 같네요. 자, 사람을 만나는 것 사물이죠. ing입니다. 사람이죠. 감정을 받으니까 ed입니다. 이때도 사물이죠. 가짜 주어가 있어서 뒤에 진짜 주어가 밀려난 형태인데 여전히 ing가 되죠. 사람이니까 ed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없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ingd 문제이고 분사입니다. 분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하면은 ing, 받으면 ed라고 했죠. 혹시 뒤에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무조건 ing, by가 있으면 무조건 ed라고 책에 없는 설명이지만 구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명사에 이렇게 네모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얘는 주어가 네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짓고 있는 박행이죠. 남한테 지루함을 주는 책 ing죠. 나라는 사람의 감정을 받으니까 무섭다는 감정을 받았으므로 ed가 되죠. 집은 페인트 칠을 당하기 때문에 ed가 됩니다. 스텝 2번인데요. 커마 다음에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치려고 보니까 앞에도 명사가 있고 분명히 뒤에도 명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앞에도 명사가 있고 뒤에도 명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죠? 가장 가까운 명사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동의 구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ng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악이라는 것이 사물이니까 남한테 데미지를 안겨주기 때문에 데미징이 되겠죠. 이건 뭐 감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네. 분사 구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있는 문장을 살펴보면요. 여자가 해변을 따라서 드라이브 하고 있을 때
여자가 해가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여자란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 최대한 문장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she를 빼야 될 테니까 she가 이렇게 빠지면서 주어가 사라졌으니 동사는 더 이상 동사다리가 아니게 되므로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ing나 ed 형태로 쓰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써보겠냐면 ing와 ed가 맨 앞에 이렇게 있고 컴마를 거의 반드시 찍습니다. 왜냐하면 주어 자리가 아니라고 말해주기 위해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가 오는 경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 구문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 책에 뭐 때나 동시 동작이나 연속 동작이나 이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장 간단한 해석은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뒤에 올 때도 있습니다. 컴마를 또 찍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도 혹시 분사 구문이 될 텐데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 그리고 나서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의 가장 기본은 ing나 ed가 문장 맨 앞에 오면서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로 해석이 되는, 조금 어렵게 말하면 부사절이 간단하게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의 구조란 조동사 구조거든요. 조동사 구조가 아닌 것을 구라고 부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뀐 또 생략된 구조가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ing를 구별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즉 이런 문제를 풀 때 ingd 문제를 여기 ingd 문제를 풀 때 또 어떻게 푸냐면, 아까는 어떻게 풀었냐면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명사의 내물을 치지 않고 이번엔 주어의 내물을 칩니다. 주어의 내물을 쳐서 이 주어가 뭐하면 동작을 하면은 ing고 역시 받으면 ed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으로 구분하는 문제인데, 역시 해석으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또는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살펴볼 수 있다? 뒤에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ing, 뒤에 by라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단어가 있으면 대부분은 과거분사 pp 형태나 ed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5번으로 가서 낫의 위치만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노잉이라고 하면 안다면 알기 때문에가 되니까, 모른다면 또 모르니까라고 하려면 낫을 앞에 붙여서 not knowing where to go라고 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등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1번도 컴마까지, 2번도 컴마까지, 3번도 컴마까지, 여기는 컴마가 뒤에 있죠? 그 다음에 5번도 컴마까지 있는 것을 보아서 실제로 컴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들은 대부분의 구두점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구두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ing가 만약에 앞에 있고 컴마가 없게 되면요, 얘는 주어가 되는 것이니까 동명사조가 되겠죠. 읽는 사람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마를 찍는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시고 99% 정도 될 것 같아요. 안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사구문의 시제와 태인데요. 아까 배운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이라면 이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4번의 완료형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수동형 분사구문은 뭐 pp 형태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적고 having pp가 ing 대신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 있는 동사보다 여기 있는 동사가 더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먼저 발생한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미구엘은 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가 되죠? 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없는 것이 과거라면 더 먼저 일어난 과거에 이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having pp 즉 완료형 분사 구문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having pp의 해석은 너무나 뻔하게 되는 것이 ing가 맨 앞에 있을 때 뭐뭐 하니까나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더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는 무조건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을 하거나 또는 뭐뭐 했으니까라고 조금 더 말을 발전시켜서 해석을 하는 게 완료 분사 구문입니다. 자, 이걸 A로 보고요. B번의 수동형 분사 구문은 뻔하죠. ing가 아니고 동작을 받았기 때문에 ed 형태라고 쓰는 겁니다. ed 형태 앞에 얼마든지 비동사 pp이기 때문에 being을 쓰거나 아까 배웠던 having pp에 having been을 쓸 수도 있습니다. having being이 왜 사라지는지는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그러면 이때 ed는 해석 어떻게 하면 뭐뭐 되었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자, motivate는 동기부여라는 뜻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컴마라고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비튼이란 말이 바이트의 pp 형태이기 때문에 개에 의해서 물렸기 때문에 나는 개를 지금 싫어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being pp를 써도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수동은 이미 끝난 개념이잖아요. 뭐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래서 물렸기 때문에 하고 옛날에 물렸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이 해석이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뭐만 남게 되겠죠? ed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수동형 분사 구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나왔죠. 투부동사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습니다. 뒤에 조동사 따라 나올 텐데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ing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배운 바대로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가 되는 분사 구문이 됩니다. 하지만 컴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자리가 곧 맨 앞이니까 조제가 되는 것이죠. 투부정사의 뭐 명사절 공법 뭐 그래도 되겠고 주어 자리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되는 부정사이고요. ing도 맨 앞에 와서 만약에 뒤에 컴마가 없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어처럼 해석하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장 맨 앞에는 주어 자리가 또는 주어가 올 자리인데 주어가 아니라면 컴마를 찍어서 저는 맨 앞자리에 왔으니까 신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어가 아니라면 그냥 쭉쭉 구워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면 되겠죠. 1번은 컴마가 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인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니까 라고 해석을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기 위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은근히 말이 되네요. 그럼 to open이 될 거고 오프닝도 더 슬로울리 하면 문을 천천히 열면서 나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문을 천천히 열면서 이게 낫겠네요. 그죠? 그 다음 낫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죠. would 뭐하기 싫어서 예의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사람이 왔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locate라는 말은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위치가 되는 것이겠죠. 뭐가? 앞에 있어 사무실이. 네, 그래서 3번처럼 컴마가 이렇게 앞에 있고 ingd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된다? 컴마를 기점으로 주어의 내무를 쳐서 이 주어가 동작을 하는지 받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 2번입니다. 루신틀리 최근에 심각한 질병이 때렸습니다. 아시아를. 그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코우스는 동사 자리에서 발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컴마를 기점으로 모디에 네모 쳐서 주어의 네모를 쳐서 풀면 되겠죠. 심각한 질병이 코우스 하는지 코우스 되는지를 만약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명사가 있으면 대부분 능동의 구조니까 ing가 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컴마로 잘라서 해석을 하죠. 지난밤에 2시간을 잤기 때문에 나는 정말 피곤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피곤한 것이고 어젯밤에 못 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발생한 동작을 말할 때는 완료 분사 구문으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having slept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대놓고 오늘과 어제라는 시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먼저 발생했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완료 분사 구문을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주어나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더 많이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 1번 문장을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그의 지갑이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제프는 지금 버스를 탈 돈이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간단하게 하려고 봤더니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같은 주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주어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 주어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만 그대로 살려서 긴 문장을 짧게 쓴 분사 구문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컴마 다음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따라 나오겠죠. 네, 이런 문장일 때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다른 주어일 때는 앞에 있는 주어를 생략할 수 없어서 그대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쓰고 나서 동사를 능동과 수동에 맞게 ingd를 쓰고 컴마 다음에 조동사를 그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인데 독립적으로 주어가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이죠. 2번 문장을 제가 또 풀어 써보면요. 화일은 뭐뭐 하는 동안이고 내가 시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 남자가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말을 쓰려고 합니다.
어, 여기는 명백하게 I하고 뒤에 있는 I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다 빼버리고 ing만 남겨서 워킹 다운타운이라고 써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시내로 갔기 때문에 춤추는 남자를 본 게 아니고 우연히 길거리를 걷다가 춤추는 남자를 본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게 원인이 되어서 뒤에 있는 결과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뭐 하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를 억지로 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글씨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드라운이란 말이 익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끔찍한 말이지만 자 보십시오. ing가 맨 앞에 올 때 컴마가 있으면 뭐뭐 하니까라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요. 뭐뭐 하니까가 해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강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가 되면 그 강은 죽음의 강이 됩니다. 예, 거기만 가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그 강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우연히 수영 미숙으로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는 말을 억지로 여기다가 적어서 뭐뭐 하니까로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접속사를 억지로 끼워두는 것입니다.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이 다 되는 게 실은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은 뭐뭐 하니까로 해석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경우, 즉 원인 결과의 문장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도록 억지로 문장을 접속사를 이렇게 끼워두는 경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B번 같은 경우는 접속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커마 다음에 조동사 나왔을 때 어떻게 간단히 한다? 접속사를 그대로 살리고 ingd를 쓰고 나서 컴마 다음에 조동사를 쓰는 경우이고요. 이 접속사는 뭐뭐 하니까라고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대표적인 접속사 뭐뭐 하는 동안에나 뭐뭐 했을 때나 뭐뭐 할 때까지 등등의 접속사가 이 자리에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승 플러스를 보겠습니다. 다 끝났다는 얘기죠. 분사구문의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가 분명히 다를지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없애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처럼 쓴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뭐뭐로 판단하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라고 할 때 위라는 말을 써야 될 텐데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드 대명사 분사죠. 위드 명사 대명사 분사입니다. 해석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음악이 틀어진 채로. 그 사람은 야드 즉 뒷마당에서 일을 합니다. 소매가 걷어져 올려진 채로. 가장 가까운 명사에 내물을 쳐서 ingd를
살펴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분사 대신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고 나오죠. 입이 가득한 채로 눈물이 그의 눈에 가득한 채로 네, 이런 식으로 ingd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체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컴마가 있죠? 이 위드가 있으니까 좀 다른 문제고 컴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컴마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컴마 다음에 i의 네모를 쳐서 이 i가 하는지 또는 받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했죠. i가 직접 날씨를 체크하기 때문에 체킹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걸 몰라도 뒤에 명사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ing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차분히 풀어볼게요. 1번 모든 것을 고려해 보니 뭐가 낫겠다? 회사를 옮기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다. 이삿짐 센터를 콜 전화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때는 지금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주어를 억지로 써준 지금 독립분사 구문이 되겠죠. 이것은 다시 가장 가까운 주의 네모를 쳐서 모든 것이 고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ed 형태의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He jogged down the path with his dog. 개가 따라오는 채로죠. 이 개가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ing를 쓰시면 되겠고요. with 다음에 명사가 있고 ing나 ed가 나오면 뭐뭐 한 채로 라고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옷으로 판단하건대 이거죠. 우리가 옷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이지만 일반인 주어는 생략해도 됩니다. ing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with 이거죠. 명사 ingd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윈도우가 닫혀지는 것이므로 클로스도가 되겠죠. 자, 스텝 2번에 2번은 여기 있는 1번과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것이야. 그죠? 맞습니까? 모든 것이 고려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 역시 끝내지는 것이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굉장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분사 구문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프 리딩 하겠습니다. 1, 2, 3, 4는 모두 다 분사입니다. 컴마가 없으니까요. 3번은 분사 구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컴마로 잘라져서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뭐 하니까 뭐뭐 하면서 뭐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4번은 이제 독해로 따로 빼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부터 다시 와서 여자가 콘테스트에서 1등 났다는 것이 가짜 주어 진짜 주어죠.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했을 때 안심을 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음악과 춤에 관심 있는 친구입니다. 베이비가 직접 일어나기 때문에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컴마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나는 대개는 음악을 듣습니다. 내가 직접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적으로 운동을 하니까요.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He finished the test. 나는 그 사람은 시험을 끝냈습니다. 10분이 남겨진 채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분이 남겨지는 것이므로 left를 써야 되겠죠. 그 결과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품이 빠졌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조와 여기는 주어가 엄연히 다른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뭐를 써주는 주어를 따로 써주는 독립분사 구문을 보고 계시고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되게 내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마지막에 했던 그래머 포 리딩을 조금 다시 보시면서 또는 문장을 완전 통째로 외워가지고 문법 문제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좀 눈에 다시 보인다면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되게 잘 나옵니다. 네, 동그라미 친 문장들 네, 잘 보셔서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문법 할게요. 끝.